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 지금 위험 종목의 날개를 달고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부분에서 주가가 급등했고 지금 급락을 맞이하는 순간 이 부분에서 혹시 손실 중인 분들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이넥스와 동국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다. 그죠? 특수관계인으로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찍었던 부분이에요. 공부 잘 됐습니다. 라고 해서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자, 이 부분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경전에 앞서서요. 관심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이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란에서 일단은 뭐 당분간 공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어요. 자, 증시가 이제 뭐 약보합에서 거래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오늘에 대한 부분이 이란이 이제 개장이 되는 날이라서 오늘 좀 주가 추이는 장중에 어떤 이란발 이슈가 장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변동폭이 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감안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세미나 예정 중이라서 아마 오전에 이제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오후에나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딱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신규 상장 중인데, 이 부분은 전날 이제 28%, 29%까지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종가 이렇게 끝났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상한가에 좀 진입했는데 한 2%, 2% 정도 내외로 움직이게 되면 단발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여기 보시게 되면 줄기세포의 자, 이유를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데 재료가 있어서 탐방 자료도 보내드렸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개발 그리고 의약품 생산,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적인 느낌이 오실 때 여기 미용 성경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아침이라서 제가 조금 목이 잠기긴 하는데 자, 바이넥스라는 회사 이제 2대 주주로 돼 있고요. 2,300억 정도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맞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HLB 그룹주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HLB 바이오 테라퓨틱스. 자, 이때 이제 상승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면서 사실 HLB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요번 보시게 되면 4월 12일 날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쵸? 이렇게 쭉 해서 급등이 나오죠. 결국은 바이오 시장의 업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께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자, S바이오메딕스의 특수관계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자, 강세일시, 바이넥스, 동국제약이라고 나와 있죠.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설명해 드리면서 바이넥스의 주가를 그냥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해 드렸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구나. 분명히 이 종목도 맞아요. 특수관계 지분의 8%를 들고 있는 이 바이넥스가 이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완만한 조정 구간까지 와 있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동사에 대한 부분의 프리미엄도 발생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4월 12일. 그쵸? 자, 그러면 지금 4월 29일 날짜 이 부분에서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잘 보게 되면 파킨슨 병 세포 치료제 기술 인도 특허 등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료가 상당 부분 올라간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해당 기술은 배아 줄기세포 느끼는 거 없어요, 과거에? 황우석. 자, 유도 만능 줄기세포. 그죠? 황우석. 중뇌 도파민. 도파민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뇌 세포에 전달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인도 쪽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특허를 등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아주 큰 건가요? 그죠? 썩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가 한마디 하죠. 그죠?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도파민 세포 재생 치료법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뇌 속에서 도파민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해 주자. 자, 그러면 이 파킨슨 신병은 지금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넥스 이 종목에 대한 미리 상승 부분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흐름을 봤을 때, 자, 이게 신규 상장주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1주년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 사이클이 움직이고, 그리고 HLB라는 종목, 이 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이는 선에서 분명히 이 부분도 이 주가를 띄어 올리기 위한 함수가 존재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접근해 봅시다라고 해서 4월 12일 금요일이죠.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라이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어떤 3부 토건을 좀 매도하라는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부분대에 진입해 있군요. 결국은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기관들 대상으로 비공개 IR 진행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딱 보내드렸어요. 8시 50분. 자, 바이넥스 특수관계인 지분 반드시 참고하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아직 매도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예. 이런 걸 제가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저를 받았고요. 올해 56 됐습니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특수한 부분에서 안 좋은 종목에 대한 부분은 버리되 수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죠. 자, 이 부분 아직 매도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우리는 세 가지의 기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맞습니다. 이 거래소의 조치는요. 주의, 경고, 위험이라는 조치가 있어요.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해라, 경고할게요, 위험의 조치를 알릴게요. 자,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 즉 위험한 조치를 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나요?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쵸? 항상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상승의 거래가 지금 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점차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위험 종목의 날개를 띄기 위한, 그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물론 이제 이 세력주 포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요. 뭐랄까요? 좀 제가 여기서 찍어드렸으면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으면 여러분들 이런 손실 부분은 없을 텐데, 자, 일단은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 채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손실이 아닌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4822 8706입니다. 제 개인 폰입니다. 저는 손실 내면서 주식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S. 자, 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채널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당한 근거로 올라와 있는가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바이넥스 주가가 사전적으로 3월 8일 날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자, 최대 주주 및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이런 주가의 흐름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해드렸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제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항상 교육을 해드리는데, 맞아요.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뜻은 S바이오메딕스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주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오랫동안 보초 쓰는 부분이 아닌 결국은 기다렸다가도 바이오 산업이 움직이는 그 환경,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있는 바이넥스의 주가 상승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보면서 어떠한 재료도 먼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자,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S 그리고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세요. 자,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뭐 문자 보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걱정을 너무 좀 많이 갖지 마세요. 자, 내일이면 이제 또 우리가 연휴 들어가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위험 종목의 날개를 띄는 구간, 이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질까, 그리고 향후에 이들은 분명히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더 위험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래소의 조치 경고 종목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고 위험 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위험 종목이 풀리게 되면, 그리고 경고 종목이 해제되게 되면 신용과 미수를 쓸 수 있는 단타꾼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때는 여러분들 방망이를 조금 더 짧게 잡고 가야 됩니다. 물론 라이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긴 할 건데, 자, 이왕이면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탐방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채널에서만 다루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못 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S바이오메딕스 탐방 자료입니다. 탐방 다녀왔던 이야기인데요. 투자건이 좀 나올 게 있어요. 글로벌 제약사의 실사 과정도 남아 있고요. 이 실사 과정은 여러분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항상 우리가 이걸 일정 매매라는 표현을 하죠. 일정 매매. 누가 온다. 그죠? 지분 투자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사 일정에 맞춰서 급등을 했을 땐 단발적인 투자로 여러분들 끊어내셔야 돼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네, 약속할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약속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쥐타짜 안교수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뿌듯하잖아요. 자, 탐방자료 보내드릴 거고 대응 전략 자료. 자, 위험 종목이 해제되는 부분, 그리고 경고 종목에 대한 해제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어떤 가격에 접근했을 때 해제되는가, 요 부분까지 전부 다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S바이오메딕스 사실 2만 원대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자, 이 S바이오메딕스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보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보시게 되면 17,780원까지 올랐었어요. 거의 뭐 상장된 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S바이오메딕스도 작년 5월에 상장됐고요. 자, 바이오 쪽 분위기가 그때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개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시나 똑같아요. 기술 이전 비용 이미 수취한 기업입니다. 현재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을 동반한 기업이에요. 자, 재무적으로도 우량한 기업이고요. 올해 임상 추진으로 인해서 과거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한 3배 정도 주가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매집주를 첨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타점에 대한 부분, 자, 옳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010-4822-8706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잘 되는 걸 꿈꿉니다. S 그리고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매집주 이 부분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S바이오메딕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날까지는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얼마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위 이거죠. 근데 항상 많이 올랐던 주가는 이런 주가 훼손 다시 빵! 이 위에서 한번 잘 파는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면 안 돼요. 누구든 적든 크든 수익을 내면서 주식 투자에 흥미를 느끼고 실질적으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56이다 여러분들. 예. 자, 반드시 라이브 채널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010-4822 8706입니다. 아, 돈 내야 되나요? 근데 무료입니다. 4822 8706으로 자, S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이브 채널에서는 교육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바이오 산업의 사이클 이 부분이죠. 항상 이게 그냥 움직이는 건 없어요. 바이오 기업의 사이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14조 정도 되는 이런 HLB의 주가 상승률, 그리고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쌍두마차, 코스닥의 쌍두마차 바이오 기업들도 이렇게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는 결국은 바이오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이 움직였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의 교육을 다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